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이 많이 늦네요. 이제 시작하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좀 일 좀 보고 오느라고, 네, 바람 피운 건 아니고요. 바람 쐬느라고, 네, 사람 좀 만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질 때가 있네요. 아직도 여기 레이저 치료 받은 게 불편해갖고 칭칭 감았어요. 왜냐면 덧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막이 좀 난 거 레이저 치료 받느라고. 그랬더니 키보드 치는데 조금 어려워요. 좀 불편하네 이게. 이렇게 안 해놓으면 덧난대요. 이게 착색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예쁘고 또 애인이랑 손잡고 다니려면. 네. 오늘 제목: 서울 아파트 다시 오르나 거래량 8개월 만에 반등, 하락 건수는 더 늘어. 예, 당연히 빨간 글씨 하락 건수는 더 는다는 얘기는 제가 따로 넣은 거예요. 언론에선 이걸 써줄 일이 없지. 언론에선 어떻게든지 거래량이 늘었으니까 아파트가 상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 군데 뉴스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색다른 게, 원희룡, 요번에 저기 국토부 장관 내정된 원희룡, 전에 제주도지사였죠. 규제 완화 속도 조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까 윤석열 뽑아줬다는 그런 그 강남권 뭐 다주택 투기 세력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아니 빨리 규제 안 해갖고 아파트값 올려야 되는데 왜 또 속도 조절한다냐. 이거면 나 언제 팔아먹으려고, 나 이번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방송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와 실거래가 데이터 업데이트 한 거 제가 찌 파일로 구워서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몇 개 볼게요. 제목만 볼게요. 일단 제목만 봐도 다 아시겠죠? 집값 다시 오르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 8개월 만에 반등, 대선 후 매수세 회복. 그리고 거래량 는다는 얘기는 제가 진작부터 하고 있죠. 매일 요 방송을 매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목만 볼게요. 매일경제: 집값 다시 오를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 8개월 만에 증가. 계속 하락했거든, 사상 최저치를 깨면서. 그 다음에 뉴스원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끝났나 거래량 8개월 만에 반등. 그래서 여기 나왔네. 7월부터 이게 4,600건이지만 실제로 그 전에는 15,000건, 12,000건 이랬다고요. 그게 5,000건 미만으로 줄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러든지, 막 4,000, 2,000, 2,000, 1,000 이렇게 줄어다가 2월달에 805건으로 했다가 938건으로 늘었어요. 네. 요 2월 거 있잖아요. 2월 게 한 건 더 늘었나? 아직 일단 볼게요. 왜냐면 저는 오늘 아침까지 또 다운 받았거든. 요거. 3월달에 늘었는데 이건 아직 날짜가 한 20일 남았잖아요. 한 3주는 안 남았고 한 2주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1200에서 1300건 정도로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 즉 한 5개월 전 그 거래량을 회복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3000건이 되든 4000건이 되든 예년에 비해서 10,000건, 15,000건 되는 거에 비해서는 택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그 기사예요. 원희룡의 오세훈도 집값 안정 중요, 규제 완화 속도 조절. 이러니까 유튜버들이 막 나왔어요. 원희룡이 배신자 하면서 자기네들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완화해가지고 집값 좀 끌어올린 다음에 자기네 다주택자 있는 거 호구들한테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원희룡에 대한 어떤 막 분열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원희룡이 똑똑한 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그 다음에 매일경제 기사 보니까 압구정 36.8억이 39억 신고가 속출. 연장 유력에도 힘못 쓰는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된 이후로 아파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오를 거라 이거예요. 뭐 토지거래 해가지고 소용없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이 하락거래가 더 늘었다고 그랬죠. 실제로 늘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실거래가 일일이 찾아 들어가는 거 그걸 조금 중단했잖아요. 왜냐면 작년 10월 11월부터 급락을 한 이후에 최근 거래되는 거는요, 제일 마지막에 거래된 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500만원, 1000만원씩 조금씩 빠지긴 빠져요. 하락이 더 늘어나니까. 근데 작년 10월달, 11월달, 9월달 이때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는 급락은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 신고가에 비해서는 급락이지만 최근 거래에 비해서는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요 정도 수준이니까 최근 하락한 이후에 그 가격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제는 지수가 내렸거든요. 오늘 지수가 조금 올랐어. 하락 종목 수가 많은데도 지수가 오른 거는 뭐겠어요? 고가 아파트 몇 개가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하게 하락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보여야겠네.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 자, 요게
제가 서울 아파트 400개를 관리하잖아요. 그 중에 지수를 만드는 거는 뭐랄까 1데이터로 지수 만드는 거는 100개 아파트를 만들어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그리고 400개로는 월 데이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세밀하게 보려고 100개 아파트를 골라서 하는데 그 100개 아파트 취합한 모양이 이거거든요. 요게 2달치예요. 항상 2달치를 다운받아 가지고, 왜냐면 신고 기간이 60일이니까 만약에 오늘 한다면 3월달 거와 4월달 걸 2달치를 다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요렇게 보시면, 지금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2월달 거거든요. 아이고, 이게 색깔이 너무 진하다. 요게 2월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게 3월달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만 따로 집계 하는 거예요. 스타 지수. 이거는 1데이터예요. 제가 보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하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여기에 요 줄에 요게 거래 건수예요. 요거는 상승 거래 건수, 요건 하락 거래 건수예요. 그리고 2월 초에는 거래가 없죠. 당연히 이게 구정대니까. 그쵸? 이걸 보시면요. 3개월치가 있거든요. 1월달 거, 보니까 1월달에 80건이에요. 그러니까 100개 아파트만이에요. 400개 아니에요. 100개 아파트 중에 480건 중에 35건이 상승 거래고 37건이 하락 거래예요. 하락 거래가 조금 늘죠. 그쵸?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2월 달에는요. 거래가 줄죠. 당연히 58건으로 줄었는데 상승이 22건, 하락이 32건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22대 32니까. 그런데 최근 거래 있죠. 최근에 요건 밑에 있어요. 68건 늘고 있죠. 지금 3월 달께 늘고 있죠. 보세요. 2월 달에는 58건이잖아요. 사상 최저 거래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최저 거래량일 때, 그러니까 800건일 때 그 중에 100등 안에 든 아파트는 58건이 거래가 됐어요. 당연히 이것도 줄지, 지난달보다. 근데 22대 32거든요. 10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번에 4월달은 거래가 늘긴 늘었어요. 진짜로. 근데 아직 2주 남았어. 아직 한 20일 가까이 남았어요. 보니까 68건이 신고됐어요. 보니까 2월달에 한 달 동안 58건 신고된 거에 비해서 4월은 아직 아직 한 20일 남았는데 68건 신고됐으니까 되게 많이 된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누적이 돼요. 그런데 상승 거래 건수가 23건이야. 하락 건수는 36건이에요. 13건이에요. 13건. 그러니까 상승 거래가 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월 달에는 37%였어. 1월 달에는 43%였어. 보세요. 43, 37, 32, 아니 33. 계속해서 상승 거래가 줄고 있죠. 이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지수가 조금 올랐어. 그래도 마이너스야. 요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근데 지금 하락하는 거래는 급락한 이후에 조금씩 막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거래에 비해서는 조금 빠졌어. 그러니까는 큰 티가 안 나. 근데 상승한 거는 오랜만에 거래가 되면서 막 10억씩, 5억씩 막 올라서 거래되는 게 몇 건이 나와요. 근데 그건 또 세대수가 3000세대, 5000세대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지금 거래는 줄었는데 지수는 더 이상 하락은 안 한다. 왜냐면 제가 4개월 하락한 다음에 5개월, 6개월차는 살짝 반등할 수 있다. 과거에 버블 세븐 무너질 때도 반등 한두 달 하고 중간중간에 한다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는 거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팔 사람들도 일단 기다려 본다고.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에 하락한 거에 비해서 3월 달은 하락은 안 한다. 그거를 먼저 아시고요. 그 상태에서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일단 이거 왼쪽은 서울 25개구 400개 아파트를 갖고 만든 거예요. 오른쪽은 경기도 주요 지역 11개 지역 110개 아파트 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요 365개 단지가 세대수가 55만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총액이 서울의 45%를 차지해요. 불과 400개도 안 되는데 45%야. 절반 가까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세대수가 5,000세대, 9,000세대, 3,000세대 이렇다니까 2,000세대면 여기다 명함도 못 내밀어. 각 지역에서 세대수 큰 것들만 골랐으니까 시가총액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노도강이 최근 2년 동안 보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상투 치고 지금까지 6개월째 하락 중이에요. 금강구도 마찬가지예요. 좀 덜 올랐지만. 그 다음에 성북구 이쪽도 얘는 10월 때까지 올랐어. 노도강, 금강구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제일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일 못 오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여기가 거의 12월 가까이 늦게 한 두세 달 더 올랐어.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약간 꺾여. 그러다가 지금은 3월 달은 신고가 이제 막 되고 있는 중인데 하락은 좀 줄어들었다. 하락은 하락인데 좀 줄어들었다. 경기도는 근데 희한하게 경기도는 2, 3월 달에도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서울은 2, 3월 달에는 낙폭이 줄면서 보합 근처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경기도는 계속 빠진다. 물론 한두 개 지역은 예를 들어 군포 3번 같은 경우 오릅니다. 성남분당도 올라요. 아마 군포 3번 성남분당 다 일기 신도시 아니에요? 그쵸? 일기 신도시니까 이런 과천이나 하남, 광명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약간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니까는 기대감이죠. 대선 이후에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2월 거는 이제 끝났어요. 아직 제가 4월 거는 지금 거래 건수가 너무 언되고 보통 한 10일이나 15일 정도 지나서 그 달치를 집계하거든요. 왜냐면 한두 건, 두세 건, 10건 이런 거 가지고 지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열흘이나 보름 늦게 하더라도 그 전전달, 지금으로 치면 2월 달 거를 더 추가하자 그랬고 기다리면은 한두 건씩은 더 추가가 되더라. 그러니까 범칙금이 아니지. 과태료 내죠. 기한 넘어서 이 신고하는 부동산 사장님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물가지수 CPI를 반영한 건데 요 노란 띠 있죠. 노란 띠. 노란 띠가 물가지수만큼 차감했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노란 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하락이어도 물가를 반영했으니까 하락이지 서초구는 조금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마포구 이런 양천구나 강동구나 용산구는 물가를 반영하나 안 하나 다 마이너스야. 물가를 반영하니까 더 마이너스지. 지금 물가를 이긴 구가 송파구 플러스예요. 서초구 그 다음에 성동구 강진구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여기 요 정도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여기도 거의 뭐 보합이네 보합.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동작이랑 성북구 뭐 은평구 중량구 이쪽은 그냥 보합 정도고요. 송파구는 물가를 감안해도 플러스예요. 아까 얘기했죠. 엘스가 오늘 높은 거래가 하나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야.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걔네는. 근데 그러니까 고점 대비는 마이너스인데 지난달 비는 플러스지. 거래가 없다가 플러스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쪽은 하락이 때문에 꽤 많아요, 지금. 서울보다 경기도 쪽이 하락이 더 많다니까. 경기 광명, 뭐 수원 광교, 부천 중동, 경기 일산, 안양 평촌, 경기 하남, 경기 구리, 용인 수지, 경기 과천 전부 물가를 반영 안 했어도 마이너스야. 명목으로도. 근데 이제 분당 같은 경우 좀 플러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군포 3번 좀 플러스가 나와요. 지금 아마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그 전에 빠졌던 거. 보세요. 지난달에 성남 분당 계속 빠졌어요. 군포 3번도 지난달까지 계속 빠졌었어. 그러다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뭐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원 에서 발표한 주간 데이터 지난주에 뭐 낙폭이 줄어서 보합이라는데 보합은 아니고 거의 보합까지 낙폭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11주간 연속 하락 중이에요. 그리고 누적으로 봐도 강남, 송파, 서초, 용산 여기도 누적으로는 마이너스야. 지난주에 플러스가 났거든요. 2주 연속 플러스야. 근데 누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아직까지는. 왜? 고점 대비 예를 들어 9주 하락한 다음에 2주 반등했으니까 당연히 아직은 마이너스지. 근데 주간으로 끊어서 보면 2주 연속 플러스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도 하락한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합쳐서 강남 3구랑 다 용산구랑 합쳐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0.005예요. 근데 이제 신문에는 마이너스 0.00까지만 발표하니까 보합이라고 그러지.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소수점까지 엑셀로 계산이 자동으로 되니까 여러분께 일단 요거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이게 이거예요. 이거 상승폭이 계속 늘다가 상승폭이 줄다가 여기서 드디어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11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서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0.005 마이너스다. 다음 주는 아마 플러스라고 나올 것 같아요. 보합 이상 또는 플러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25개국으로 다 구별로 다 나눠서 부동산원의 그 주간 시세를 그래프를 그린 건데 전부 오르다가 다 쉬고 있죠. 살짝 굽은 데도 있고 여기서 이제 눈치 보는데 여기서 윤석열 효과로 이게 튀어 오르느냐 이렇게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다가 약간 돌아설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강북구는 계속 밀리네. 많이 오르지도 못하고. 이거는 호가예요. 그 대신 호가는 주인들이 그러니까 네이버에 등록하는 부동산에 내는 물량들 기준이기 때문에 그 실제 거래량은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 거래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아파트마다 단지마다 1억, 1억 5천, 2억씩 하락한 게 수두룩했죠. 그동안 제가 방송한 거 보면. 자, 거래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804건인가 그랬죠. 오늘까지 신고된 거는 2월달 거 806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3월달은 1000건이에요. 1000건. 아까 900 몇십 건이었죠. 오늘까지 저는 그 주말 거까지 다 취합을 했기 때문에 딱 1000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 한 2, 300건 될 것 같아요. 한 2, 300건 더 늘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이번 달 월말까지.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거예요. 2월달은 806건으로 이제 끝났어요. 물론 한두 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신고된 게 있는데 오늘자로 제가 이제 2월 거는 요 2월 거는 이제 심하이 하고 4월 그러니까 3월 4월 그러니까 3월 달 건 하던 건 계속 하고 4월은 집계라면은 한 열흘 정도 지났으니까 요 정도까지 집계가 되겠죠. 한 100건은 안 된 것 같아. 지금까지 한 6, 70건? 100건 됐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그 역대 최저 거래량을 지금 하고 있다가 이제 찔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막 대세 상승으로 돌아섰다느니 언론에서 좀 바람잡이 허드갑을 떠는데 여러분들 거기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1, 2, 3월 달 것까지 집계를 한 걸 보면 예년에 8,000건, 9,000건, 13,000건 이거에 비하면 1,200건으로 늘었다 치더라도 바닥이죠 완전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 종부세 기산일 이후에 거래가 폭발할 거냐.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럴까? 4월달 5월달에 종부세 기산일 앞두고 아마 급매물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글쎄요.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 그렇게 넙죽넙죽 결국은 안 팔려서 결국 호가를 낮추게 될걸요. 반면에 전세 거래는 엄청 폭발합니다. 봤죠? 아까 딱 지금까지 1000건 매매 거래 신고됐는데 전세는 1800건이야. 보면 이거 한 11,000건 될 거라고, 11,000, 2,000건 될 거라고요. 전세는 엄청나. 그런데 막 전세 물량이 없어졌다고 난리 나잖아요. 왜? 그 전세 물량을 이제 매도로 하려고 그러거든, 급하게 다주택자들이. 근데 이게 팔릴까? 그리고 지금 전세가 이렇게 폭발한 게 뭐 학군 수요, 신학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매매를 기다리던 사람이 아예 안 사. 너무 많이 올랐고 내가 사면 꼭 질 것 같아. 차라리 2년 정도 전세 살다가 한번 눈치 보고 그때 와서 다시 보자. 아마 이런 물량이 상당수가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아닌가. 거래가 매매 거래에 비해서 10배가 훨씬 넘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여기 이거는 저 22년 동안에 그 빌라 연립 다 합쳐가지고 거래를 분석한 건데 여기서 제일 밑에 걸 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매매 거래 값이 이렇게 줄고 있다고. 이게요, 재작년 6월 달에 패닉바잉하고 그럴 때 15,000건이었어. 15,000건. 한 달에 15,000건. 그리고 재작년 말에, 그해 12월 달에 6,700건이었어. 그러다가 지금 뭐 4,000건, 이게 5,000건 미만으로 떨어지더니 이게 1,000건도 안 되다가 이제 1,000건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15,000건에 비하면 10분의 1로 떨어졌죠. 10분의 1로. 거래가 그만큼 줄었다고요. 그 반면에 전세 거래 지금 폭발로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전세 거래? 아직 다 집계된 것도 아닌데. 요거는 제가 일부러 점선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시뮬레이션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거래가 아마 요 정도까지 갈 거예요. 이번 달 여기. 매매도 늘고 전세도 늘고. 그런 반면에 저 위에서 일단 여기 빌라 연립 전세는 다 줄고 있어요. 아파트도 줄고 다 같이 줄어요. 전체적인 거래가. 자, 여기서 볼게 15억 이상인 아파트가 좀 늦게 꺾였어요. 실거래가예요. 그 다음에 9억 이하인 그린 아파트 존이 제일 먼저 꺾였어요. 노도강 금강과 같이. 그 다음에 9억 15억 사이가 옐로우 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월달 정도에 상수치고 꺾였어요. 지금 이번 달까지도 좀 꺾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를 보면 거래가 살살 늘어나죠. 지난달에 806건이고 이번 달에 시뮬레이션 하면 한 1270건 1300건 나와요. 근데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 실거래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호가 아니에요. 실거래가예요. 연 단위로 거래를 분석해 본 건데 지금 이때가 가장 최저 거래량이 나왔었죠. 이때 2008년도 11월이 1163건으로 사상 최저였었어. 그거를 작년 11월에 깼고 아니다. 10월에 깼나? 12월에 깼구나. 12월에 깼고
그다음에 1월도 줄었고 2월도 줄었고 3개월 연속 사상 최저치로 줄었다가 이번 3월 달에 살짝 느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아마 2월 달 지난달 2월 달이 역대 최저 거래는 더 이상 안 깰 것 같아요. 왜냐면 2월 달에 거래도 없었을 뿐더러 영업일수도 적잖아요. 3일이나 쭉 적잖아. 그리고 구정 연휴도 있었어. 그래갖고 약간 팔이 날렸죠. 거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 보조지표를 보면 이게 지금 재작년 이게 2년치거든요. 2년치를 보면 일단 KB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바닥 기다가 살짝 돌아서려고 그러죠. 일단은 전세 수급 지수는 일단 멈췄어요. 계속해서 전세가 쌓이다가 이제 전세가 이제 더 이상은 안 쌓이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전세 수급 지수도 계속해서 거의 1년 내내 줄다가 100을 깨고서 내려갔다가 살짝 돌아섰죠. 이걸로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그러니까 매물 건수가 늘다가 그러니까 뭐 정지된 거지. 갑자기 전세 매수 대기자가 막 전세 계약 하여튼 의뢰인들이 막 몰려드는 건 아니에요. 자,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 부동산에서는 100을 깨고 지금 거의 한 3, 4개월 가다 계속 줄다가 살짝 돌아섰어요. 100도 아니야. 87이었다가 88로 올라선 거야. 이걸 가지고 뭐 바닥을 쳤느니 뭐니 좀 호들갑을 떨더라고. 그 다음에 KB는 좀 호들갑 떨만은 한데 그것도 내가 볼 땐 아니야. 왜냐면 얘가 120 하다가 100을 깼어. 그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50에서 바닥을 팍 기다가 최근 들어서 쭉 늘어요. 그래봤자 62야. 60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합쳐서 200이 돼야 되거든요. 매도자가 거의 140명이고 매수자가 한 60명 되는 거야. 합쳐서 200명이야. 근데 이게 그전에는요. 매도자가 150명이고 매수자가 150명이었어. 근데 한 12명 늘었어. 아니 50명이 살려다가 62명이 살려고 그래. 이게 무슨 폭발적으로 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상당수 왜곡된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 확정되고 나서 부동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집주인들이 팔려고 많이 내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매매 수급 지수 아니야. 이게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 중에 싸게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괜히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걷어들여. 그러면 100건의 물량이 있었는데 제일 싸게 나와 있던 한 10대 건이 취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KB나 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 측에서는 평균가가 올라가잖아, 일단. 그쵸? 밑에 그런 걸 우리가 밑장빼기라고 해요. 밑장빼기. 제일 싸게 나와 있는 물건을 한 대여섯 개만 취소를 해도 그 단지의 평균 단가가 확 올라간다니까. 왜? 이미 5억 10억 올려놓은 것들은 위에 다 걸려 있거든. 지금 그런 뻥카가 제가 볼 때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좀 길게 본 거예요. 얘가 4년치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20년치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KB 기준인데 최근 들어서 전세 수급 지수 살짝 돌아섰다고 그랬죠. 그래도 고점에 비해서는 엄청 낮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도 지금 50에서 61을 살짝 돌아섰다며. 근데 고점에서 비교해보라고. 고점에 비해서 이렇게 나죠. 근데 과거에 6년 동안 하락할 때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한 적이 많이 있어. 반등하면서 빠지고 반등하면서 빠지고 하는 거지 계속해서 빠지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은 약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 즉 대세를 바꾸는 정도의, 그러니까 4, 5개월 급락을 했으면 한두 달 반등할 만도 하지. 그리고 자기 재산인데 막 싸게 팔고 싶겠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으쌰으쌰 해준다니까 일단 팔려는 걸 보류. 그렇다고 막 사자가 막 달려들지도 않아. 왜냐면 좀 더 지켜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좀 막 급매물도 조만간에 막 나올 것 같은데 뭐하러 내가 싸게 사냐고. 근데 신고가에 막 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5억 10억씩 올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제가 볼 때 자전거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헛성. 왜? 시중에는 급매물도 많이 나와 있는데 5억을 뛰어넘어 가지고 산다니까. 매수하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호가가 낮은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어. 네이버에 들어가면 수두룩해. 근데 갑자기 네이버에 나와 있는 최저가보다 막 3억 5억이 올려서 거래가 된다니까. 이게 주식에서 작전할 때 자전거래라고 그래요.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여러분들은 현명하니까 안 속을 거라고 봐요. 자, 작년 10월달 이후로 제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지수를 만들었잖아요. 17개월 연속 상승하는데 계속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야금야금 올라. 거래도 계속 줄어. 15,000건 하다가 6,000건 하다가 5,000건 하다가 4,000건 하다가 3,000건 하다가 2,000건 하다가 1,000건이 깨졌어. 그러니까 얘가 작년 10월달에 상투 치고 꺾였어요. 그런데 5월달, 그러니까 이번달 3월달 대통령 대선이 있어가지고 주춤하다가 살짝 낙폭이 좀 줄고 있어. 전에는 월말이 가면 갈수록 낙폭이 좀 커졌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약간 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플러스는 아니에요. 하락하는 종목수가 훨씬 더 많어. 근데 몇 개 아파트, 뭐 엘스나 아니면은 압구정 같은데 막 5억씩 10억씩 올려놓으니까 지수가 거기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세대수가 많으면 시가총액 그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뭐 200세대 있는 아파트가 뭐 10억 올라도 별로 안 움직여. 걔는 비중이 작잖아. 곱하기 세대수 그 금액 더하기 곱하기 세대수로 해야 되는데 2억 오른데 20세대가 2억 오른 거랑 3,000세대가 5천만 원 오른 거랑 차이를 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상황이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꺾인 상황이 91년도 상황이랑 똑같다. 20개월 정도 상승한 다음에 꺾였는데 그때도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거래도 줄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버블 세븐 때는요 상승률이 폭등하면서 올라갔어요. 거래가 폭발하면서 올라갔어요. 이때 완전히 패닉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은 패닉은 좀 지났고 여기서 야금야금 눈치 보기 하면서 거래는 그러니까 상승률이 줄는데도 계속 올려. 거래가 줄는데도 계속 올려. 왜? 내 걸 팔아먹으려면 이 분위기 자전거 페달을 안 돌리면 언덕 위에서 올라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언덕 올라갈 때는 자전거를 계속 돌리는 거야. 지금 그걸 갖다 이렇게 끌고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만 바뀌어봐. 나는 뻥튀기 시키기 때문에 팔아먹을 거야. 거기에 인수위가 지금 약간 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놀아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세력들, 토건 세력들, 투기 세력들, 부동산, 다주택, 법인 임대사업자 이런 투기 세력들, 그다음에 유튜버들한테 인수위가 넘어가는 거 아닌지. 아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뭐 싫든 좋든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혔으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또 대외적으로 바이든이라고 이번에 만난다며요. 또 맞짱 떠야 되니까 응원을 보내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 이제 미덥지가 않네. 잘하기를 바라야죠. 그래도 네,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잘못됐네요. 오늘의 제목 다시 읽어볼게요. 서울 아파트 다시 오르나 해서 거래량 8개월 만에 반등인데 반등해도 1200, 1300건이야. 월말까지 해도 예년에 1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이제 막 서울 아파트 다시 오르냐 막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데 하락 건수는 더 늘고 있다고요. 제가 실거래가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김혜재 의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죠. 국회 국토부에서 국토위에서 거기도 하락 건수가 뭐 7대 3으로 늘잖아요. 제가 집계하는 것보다 더 늘 거야. 거기는 왜?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똘똘한 놈들이라고. 근데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에서는 전수조사 하잖아요. 거기는 30세대 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이런 저가 아파트, 강북구, 도봉구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거든. 조금씩이라도. 자,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 수고하셨고요. 저도 요즘에 들락날락한데 꽤 일이 많네. 부상자하고 치료받고 좀 잠도 좀 많이 자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불러내는 거야. 아가씨들이. 아니 아직 아가씨는 아니다. 양심 있지. 저거 어떻게 아가씨 만나요. 아줌마. 40대 초반의 아줌마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